네, 오늘의 코인 화요일은 퍼즈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님 오늘 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또 제 의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아, 확실히 색깔이 당근색이어가지고. 그죠. 네. 제가 당근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당근색을 한번 입어봤고요. 네네. 네, 농담을 한번 또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시장이 나쁜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농담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마저도 감사한 시장입니다. 네, 정말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퍼즈님께서 또 다양한 내용들 준비를 해주셨고 오늘은 뭐 최근에 화두가 됐었던 솔라나에 관한 이야기 중점적으로 해주실 예정이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분석부터 들어봐야겠죠. 그 부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를 치는 건 아니지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락한 거에 비하면 너무나 조금 오른 거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며칠 동안 연속으로 오르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양봉으로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한 거에 비하면 너무 조금 오른 거예요. 별로다. 기뻐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횡보 구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지금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이 중심선이 30일선으로 제가 바꿔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볼린저 밴드가 여기 위에 상단선이고 여기 아래가 이제 하단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서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에서 횡보라고 하면은 하단선 터치 상단선 터치, 하단선 터치, 상단선 터치 이게 이제 횡보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횡보 구간 안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이제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사실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있었던 요 고점이랑 그럼 저점 여기를 위로 뚫느냐 아니면 아래로 뚫느냐 정도를 기다리신 다음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신규로 매수를 들어가시기보다는 물려 계신 물량이나 안 그러면 뭐 이미 저점을 잘 잡으신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익절하는 정도로만 좀 활용을 하시고 제 생각에 조심히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짧은 사이클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을 조금 더 해드리면 어쨌든 볼린저 밴드 상단선 에 닿거나 아니면 뭐 지금 바로 떨어지거나 어쨌든 저는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올랐다가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떨어질 때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첫 번째로 그게 아니고 중심선을 뚫고 그냥 아래로 떨어지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그냥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전히 그냥 계속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상승 추세로의 전환까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너무 바라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어쨌든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너무 안심할 만한 또 랠리는 펼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라인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가격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퍼즈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시점 정도가 와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요 직전에 있었던 고점 이게 이제 12월 14일 날 작년 12월 14일 날 해서 달러 기준으로 18,500 정도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18,500을 돌파하면 개인적으로는 한 26,000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물론 이게 뭐 엄청나게 정확하다기보다 뭐 그때 가서 이제 또 파동 카운팅 다시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아마 좀 현금화를 하거나 익전을 하거나 그런 물리신 걸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지난해 말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횡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횡보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횡보가 아니고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횡보. 네, 한 4만 달러, 5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요 근방까지 다시 떨어지는. 더 별론데요. 그래서 해서 더 아픈데요, 마음이. 네. 이게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쨌든 큰 손이 최고일자에서 거래소로 옮겨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 그게 맞다면 맞아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횡보해봐야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올렸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려야지만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은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개인 이제 내가 고래나 뭐 세력이라면 설마 이 정도까지 하겠어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개미들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제 진짜 바닥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 이후에 저점을 한 번 더 깬다거나 저점 가격까지 떨어지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손절하거나 이제 시장을 떠나겠죠. 다 떠나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기회는 오거든요. 이제 분명 이제 추가적으로 뭐 수익을 거두거나 안 그러면 탈출하실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랑 같이 잘 따라오셔가지고 현금화를 적절히 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대응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상된 시나리오대로라면은 이제 V자 반등을 했다가 또 한 번의 하락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시장일 텐데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기회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래도 내 자산의 손실을 줄이거나 혹은 또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퍼즈의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이 또 애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분석은 여기서 좀 접어두도록 하고요. 오늘도 솔라나에 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알트코인 강세들이 굉장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솔라나뿐만 아니라 뭐 라이트코인, 폴리곤 이런 코인들도 일주일 상승률로 봤을 때는 좀 10% 가까이 좀 올라와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일주일 사이에 거의 45%라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솔라나입니다.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솔라나인데 솔라나에 관한 또 굉장히 뭐 호재와 악재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도 좀 들어보고 싶고 퍼즈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솔라나가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사실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가 솔라나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과도하게 떨어진 감이 좀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비탈릭이 얘기를 했죠. 트위터를 올리면서 근데 엄청 뭐 솔라나가 좋다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공정하게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 맞아요. 얘네 일 잘하는 애들 있으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좀 공정하게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트윗으로 한 방에 30% 넘게 맞아요. 올랐고 그 다음에 30% 넘게 오른 건 오케이인데 그 뒤로도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왜 올랐느냐를 계속 찾죠. 맞아요. 그래서 그 올랐느냐를 계속 찾은 게 이제 요 봉크라는 애인데 요 이제 솔라나 프로젝트 내에서 이제 봉크를 막 에어드랍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크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오른 게, 그러니까 이러한 호재들 때문에 이 정도로 오른다? 이런 거는 아마 누가 생각해도 설마 왜 뭐 이 정도? 왜냐면 봉크라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좋은 프로젝트도 아니에요. 상위 몇 명한테 이제 코인이 다 쏠려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코노미 같은 것도 안 좋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프로젝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사실 저는 다른 이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의 코인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 앵커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더리움과 경쟁 코인들의 특징을 비교라고 해서 해놨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과 경쟁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 비교하시면 돼요.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빠르다. 기존 이더리움보다 수수료가 싸다. 이런 거를 앞세워가지고 시장을 선점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더리움 2.0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곧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되는데 그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된 것보다 빠르냐? 그것보다 느리냐? 이런 걸로 어쨌든 그 코인의 이제 생사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사실 솔라나가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2.0을 업그레이드 돼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솔라나의 문제점은 불안정한 네트워크. 그게 항상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요 불안정한 네트워크를 해결하면 올라간다.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얘기 저한테도 했었어요.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요 자리에서 계속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게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악화되지도 않았으면 사실 떨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라나가 그 알라메다 리서치 이슈 때문에 과도하게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저는 가짜 악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이게 그 네트워크가 계속 불안정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가 네트워크 불안정한 거 못 써 이런 식으로 사람들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건데 그러한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 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 흔히 말하는 각자 악재인 거고 이것 때문에 과도하게 떨어졌으니 가짜 호재를 내세워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고점제에 따지면 마이너스 90% 정도? 맞아요. 요 정도라서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뭐 비탈릭이나 봉크나 이런 게 트리거가 돼서 오른 게 맞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만큼 올랐다라기보다는 그 결국에는 이제 가짜 악재, 가짜 호재를 치우고 본인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중이 아닌가. 있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 때문에 솔라나가 급격히 하락했던 이유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FTX 거래소와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라나가 좀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비탈릭 부테린도 실제로 FTX로 가장 크게 손해를 본 코인이 솔라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라나의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면들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솔라나가 꼭 올랐다라기보다는 이제 제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분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제가 비트코이니스트의 분석을 알려드렸었는데 이 분석에서도 솔라나가 20달러 선을 회복한다면 그냥 그저 본인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수준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와 좀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횡보도 좀 궁금합니다. 보유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손실 구간이고 그다음에 올라도 손실 네, 구간이니까. 맞아요. 그 퍼즐 포트폴리오에도 솔라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차트 분석과 함께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그게 대해서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일부 손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작정 뭐 스윙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네,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적절한 자리가 왔다라고 하면 일부 손절을 할 생각이고 그것도 다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없는 건 아닌데 그 지금 자리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올라갈 가능성과 떨어질 가능성을 굳이 이제 따지자면 한 5대5 정도? 네네네. 해서 지금보다 더 아래 구간이었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최대로 올라가면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워너마켓 기준으로 해서 한 23,000원에서 한 27,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긴 해요. 네, 지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여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냐면 일단은 23,000원부터 27,000원까지 분할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요 보라색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퍼즈 각도 선인데 요 선을 뚫고 떨어지면 네, 요 위에서 매도하려고 했던 물량을 여기서 전부 다 매도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매도할지 일부만 매도할지 그것만 사실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뭐 최소 절반 정도는 매도할 생각인데 어느 정도 매도할지만 조금 고민인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파동을 틀리게 받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러한 타이밍에 좀 어느 정도는 많이 물려 계시다면 일정 부분 좀 현금화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좀 시간 그 적절한 자리가 오면은 매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좀 갈아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뭐 여기 도달하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 채널에다가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솔라나는 지금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퍼즐 포트폴리오에서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니까 보유자분들께서는 이 내가 가진 모든 물량을 덜어내지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라도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엿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 안타깝기는 하네요, 솔라나.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금이 있다면 또 다른 기회를 엿볼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 조금 생기게 되면은 좋은 자리에서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수하시는 전략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분석해 볼 코인이 있는데 앱토스부터 오늘은 좀 분석에 들어가 볼까요? 네, 앱토스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기도 하고 사실 상장한 다음에 바로 수직으로 올랐다가 떨어져가지고 아마 물려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저는 신규 상장 코인은 매매하지 않는 걸 여전히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물리기가 너무 쉽고 그다음에 적어도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팍 올라가면은 다른 거래소들이랑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사시고 싶으시면
다른 거래소랑 가격이 맞춰진 다음에 적어도 사셔라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신규 코인이어서 어쨌든 제가 차트를 분석하는 게 쉽지 않지만 네, 좀 이제 네. 분석을 좀 해드리면, 앱도스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1, 2, 3, 4, 5 해서 파동이 끝난 경우가 있고, 네. 차트 혹시 네.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에서 파동이 끝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1, 2, 그다음에 3, 4를 겪고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남은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이 고점일 가능성이 있고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정 부분 분할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은 그 원하는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그 현금화했던 돈으로 추가적으로 아래에서 산다거나 이런 게 어쨌든 적절한 매매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한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좀 매도하실 필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한 8,400원에서 한 9,800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너무 믿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제 분할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좀 분할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마지막 코인 분석 하나 받아보고 저희 바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진리카인데 네. 진리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을 찍은 걸로 보입니다. 네, 고점을 찍은 걸로 보여서 저도 진리카가 엄청 조금 남아 있긴 하거든요. 많이 올랐을 때 네. 그 매도를 하고 엄청 조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조금 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수익을 보고 너무 소량 남아 있기 때문에 한 사이클을 더 기대해보고 좀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네. 해당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리카 코인까지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으신 코인들 분석해줬습니다. 오늘 알차게 하나하나 다양한 정보들도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 같아서 또 든든한 퍼즈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떻게 펼쳐질지 이번 주에 굵직한 일정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의 코인에서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 퍼즈님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